네, 용인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영상 보시고 오셨습니다. 시설 어떤 편이었나요? 왜요? 왜요? 왜 갑자기? 연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 그래요? 아, 애들 너무 네. 더워지니까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뭐 아스팔트도 있고. 근데 그나마 되게 좋은 시설입니다, 저게. 아시죠? 그렇죠. 한번 네. 가보셨잖아요. 네, 그게 저도 이제 촬영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화성과 용인 말고 다른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곳은 열악했어요. 한 케이지 안에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고 위생 상태도 그렇고 한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고 아까 우리나라 몇 대 안에 들어가 베스트 5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정말. 저도 막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를 가거든요. 네네. 가면 아침 8시에 가서 오후 6시까지 정말 똥만 치고 나와요.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맞아요. 열악하고. 근데 정말 저는 그래도 그나마 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저 아이들이 더 행복한 곳을 더 갈 수 있는 그쵸. 중간 연결고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이곳에 시설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시설에 대한 홍보나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니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영상을 또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까 연습한 거 있잖아요.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그렇죠. 그겁니다. 연습 안 했는데 연습한 것처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코너 어떻게 되죠? 저는 그 전에 댓글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영상 나가면서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아시나 봐요. 정말 시설이 좋은 거다. 이때까지 본 보호소 중에 제일 깔끔하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와 좋다. 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또 댓글. 이미영 팀장님 모든 직원분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신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네, 사후교육도 맞아요. 해준다고 하니 정말 좋네요. 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고요. 네, 김주환 씨 돼버렸어요. 김주환 씨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슬퍼요. 네, 저분은 진표님이십니다. 좀 다른 원빈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네. 방송사고.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네. 저도 보호소에 사료를 기부하러 자주 가신대요. 너무 좋습니다. 강아지는 다 사랑입니다. 네, 우리 유기동물들 다 사랑이죠. 그러면 고양이도 좀 많더라고요. 네. 그쵸, 새끼 고양이들도 있고. 그 고양이 이야기를 아까 또 해주셨잖아요. 제가 네. 그 고양이를 이제 처음에는 강아지부터 이제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버려진 고양이 태어난 지 하루 된 아이를 제가 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젖도 먹이고 대소변도 하고 하는데 강아지와 함께 할 때랑 고양이와 함께 할 때랑 틀린 게 강아지와 함께 할 때는 집에서 나가면 막 걱정이 돼 죽겠어요. 걱정이 돼 죽겠어요. 네. 사고 칠까봐. 그것도 그렇고 막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막 문을 보고 막 짖을까봐 그렇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꿀잠 잤더라고요. 근데 고양이와 함께 하고 나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막 진짜. 왜 이렇게 애처롭게 보고 싶어요. 진짜로 여자친구 사진도 안 보는데 고양이 사진 밖에서 봐요. 그래서 그 한 달 된 아이를 계속 키우고 계신 거예요? 하루 된 아이. 한 달도 아니고 하루?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이제 1살이 넘었으니까 인비제이 쇼 보시면 나오실 건데. 인비제이 쇼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 홍보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순서 또 이어가야 될 텐데요. 이분들 굉장히 긴장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요, 우리 21 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함께 혹시나 이제 보호소에서 입양을 한다거나 했을 때 집에 딱 들어갔어요. 너랑 나의 사이는 어색한 사이, 우리는. 그쵸. 너무 어색하겠죠.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이 아이와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문 앞에 들어서면서부터 막막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처음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굉장히 많이 긴장하셨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동교정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지영 클리커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반려동물 행동 수장, 퍼피, 사회화 클래스부터 야생동물, 또 동물원하고 같이 이제 인도적인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등 반려견 유치원 퍼피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전지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먼 길 오셨어요. 네, 저 되게 느낀 건데, 저희 화면에 보니까요. 임비제님 되게 매소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아씨 때문에. 한 번만 바꿔서. 진짜 주아씨 때문에 제가 너무 커 보이고. 저 원래 여러분 이렇게 안 커요, 제가 사실은. 안 그럴 큰데. 리가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덩치가. 네, 되게 참고로 대한민국에 있는 훈련사들 중에 제가 덩치가 제일 큽니다. 왜요? 자랑인가? 자랑인가? 아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되게 긴장한 모습이 여러 편데 네. 저 멘트를 한다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귀엽나요? 네, 그래도, 근데 다들 그러면은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건강하셔야 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큰 대형견들도 그쵸? 있으니까. 강아지들 소형견도 있지만 중형견, 대형견. 심지어 그러니까 인비제이 키우는 말라미투 같은 경우는 한 4, 50kg 정도 그렇죠, 되니까 50kg. 저랑 몸무게가 똑같아요. 그런 친구들 이제 교육시키려면 어느 정도 이제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그래서 체력적 훈련사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요. 네, 우리 성아름님이 훈련사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꿈 점점점 성함이 하셨어요. 아니라 성이름. 성이름님. 아, 죄송해요. 성이 이름이에요. 성이름님. 성이 이름이다. 네. 훈련사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네, 훈련사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급질문. 네. 일단은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첫 번째로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훈련이라는 게 교육적인 면에서 이 친구들의 관찰을 충분히 한 후에 교정을 해주고 훈련을 시켜야지 그 관찰을 안 하고 그 행동만 수정을 하려다 보면 다른 문제 행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네, 잘. 그렇죠. 관찰력이 뛰어나서 이제 계속 얘기도 해주시고, 그쵸.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유기견들 입양을 했을 때, 네, 너와 나의 어색한 거리를 좀 좁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부터 한번 궁금해요. 네, 어찌됐든 입양을 했어요. 네, 집에 데리고 갔어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집이 낯설 거예요. 놀아줘야 될까? 아니면 이 집에 적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죠. 좀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것부터 좀 궁금한데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입양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그 센터, 보호소 가서 나랑 잘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잘 맞는 또 시너지가 맞는 애도 있어요. 케미가 데려오시기 전에도 사실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좀 바로 데려오시는 것보다는 좀 덜 어색한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는 저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은 제외하고 탐색을 좀 하고 쉬게 둬요. 불러서 뭘 굳이 하지 않는데 다만 한 2, 3일 지나고 나면 기초 트레이닝을 좀 빨리 시작을 하는 편인 게 원래 트레이닝이라는 게 얘네를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하고 교감하고 교류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애착 관계를 더 빨리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는. 한 2, 3일 있다 조금 뭔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우선은 지금 우리 서 소장님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트레이너가 편합니다. 네, 서트레이너지. 서티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관찰을 많이 하자. 네. 자기 마음대로 안 관찰을 하고. 좀 하고 한 이틀 정도 후부터 뭔가 아이랑 조금 그럼 하는 게 여기서 좋죠. 제가 궁금한 게 관찰을 하는데 진짜 제가 소중한 걸 얘가 물어뜯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독프루프 홈을 만드셔야 되는 게, 물어뜯으면 안 되는 건 얘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당연히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귀중한 뭐, 가방, 신발, 물어뜯으면 안 되는 건 다 교육하고 적응하기 전까지는 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걸 못 듣게 그 자리에서 훈련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벽지를 되게 아끼거든요. 네. 아, 벽지요? 네,
벽지를 그러면 뜯어요? 벽 테두리 둘러서 울타리를 치셔야 돼요. 판 같은 거를 두시던가. 네, 관리랑 트레이닝을 병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트레이닝만 한다고 애들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또 반대로 저는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게 뭔가 자제력을 하게만 심어주고. 그런데 저희 엄마는 맨날 아유 얘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제를 하게 만들면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오히려 역으로 그게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훈련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다 받아줘요. 그래서 대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좀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는 첫 번째 단계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요즘 반려견들이 이쁨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이제 버릇없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 행동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느 거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거를 혼내지 않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혼내다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집집마다의 규칙을 정해놓고 뭐 물어뜯을 수 있는 부분은 뭐 물어뜯게끔 해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해서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곳 가도 되는 곳 뭐 대소변을 싸야 하는 곳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하고 또 사람마다 이제 그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뭐 외출하는 시간도 다르고 해서 우리 집에 맞춰서 이 친구가 생활할 수 있게끔 그거는 이제 강아지한테도 어느 정도의 매너가 필요한 거고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우리가 소중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매너 학습 정도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걔들이 오히려 보호자가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양육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태도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규칙이 없을 때 걔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얘네가 규칙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잘 세워서 일관성 있게 되고 안 되고 관리랑 트레이닝 병행을 하면 오히려 걔가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실은. 행동학적으로.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 서트레이닝은 네. 어깨를 좀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정말 작아 보이세요. 아, 저 실제로 작아요. 괜찮아요. 아니, 너무 작아 보이세요, 지금. 와. 저희 성공했어요. 됐다. 근데 오늘이 아니라 우리 21 데이라는 게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두 번째가 뭐냐면, 한 번 아픔을 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뭐 이렇게 질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상처를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뭐 다양한 훈련이 있겠지만 이런 특별한 친구들에게 뭐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 뭐 교육은 있나요? 먼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저는요 유기동물을 뭐 입양을 한 후에는 그 친구는 더 이상 유기동물이 아니고 더 이상은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이미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저희 손님들 보호자분들한테 되게 강아지들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심지어 분양샵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왜 불쌍하냐 이 친구는 보호자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로또를 맞은 거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키워주실 분한테 온 게 불쌍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는 순간은 그런 뭐 유기동물이어서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생활하는데 옳고 그름은 강아지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조금 따끔하게 뭐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단호하게 단호하게. 안 돼!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때리려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죠.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지만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 친구는 유기동물이어서 불쌍해서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거 유기동물이라서 혹시나 네. 혹시나 내가
집에서 외출을 해요. 외출을 하는데 저는 또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한두 시간 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 장치를 다 하고 외출을 하는데도 너무 마음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얘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출을 했는데 또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러신 질문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제 호텔링도 하고 네, 있는데 호텔에 맡겼어도 여행을 가시면서 어떡해요?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저도 진짜 궁금해. 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여행 그러면은- 숙박에 호텔에 맡겼는데 네, 그래도 분리불안이 실제는 분리불안이 저희가 생기지만 네. 맞아요. 사람이 요즘은 분리불안이 보호자분들이 생기지만 분리불안이 더 심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반대로 버리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럼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면서까지 맡기시냐고. 심지어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저희가는 국제전화 하시고 뭐 영상통화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지인 집에 맡기던 뭐 업체에 맡기던 하여튼 믿고 맡기시는 만큼 내 마음이 편해야 강아지들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다를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은 이 친구들 되게 잘 지내요. 근데 내가 불안하게 막 우시는 분도 계세요. 호텔 2박 3일 맡기시는데 네. 너무 우시는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또 반대로 네. 엄청 잘 지내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강아지들하고도 엄청 잘 지내고. 근데 이틀 있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 민망해서 저를 보시더니 민망해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쓸데없는 걱정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트레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더 개를, 그러니까 저도 초대형견 셋을 키우는 보호자이기도 해요. 훈련사이기 전에.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일 때문에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맡겨야 될 때는 그 사람한테 어쨌든 이름을 하는 거니까 믿고 맡길 만한데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이게 전제가 맞아요. 보호자가 불안해하면 얘네도 알거든요. 그리고 얘네도 물론 기억이라는 걸 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잘 지내왔다면 맡긴다고 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버려졌잖아요. 버려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내 반려견이고 그 상황이라면 사실 얘네가 어디 맡긴다고 해서 날 유기한다라고 사람처럼 사고를 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정이 이미 돼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유기견 대부분 유기하는 이유가 변심이에요. 행동 문제가 있어서 유기가 되는 것보다 변심이라서 의외로 맡기면 잘 지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평소에 유대관계를 잘 쌓으셨다면 저는 걱정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마치 생각해요. 그거 같아요. 어린 애기들도 네. 애기들이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이러고 나면은 유치원 보내놓으면 네, 잘 지내잖아요. 엄청 되게 쟤는 원래 저기 있었나 봐 이런 것처럼 되게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엄마 네. 아빠가 멀리 여행 가시고 그럼 되게 좋았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전 정말 좋았고. 네, 그 가정에서 가정 환경에서 이제 충족된 그치. 그런 안정감이 네, 있기 연장이 때문에 되죠. 강아지들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교감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 쓰다듬는 거 하나, 손길 하나하나만 딱 얘네들도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우리 결론은 쓸데없는 걱정. 네. 시청자분들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네. 바로 궁금한 거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공감하시나 봐요. 주인이 분리불안. 맞아요. 네, 요즘은 주인분들이 분리불안이, 네, 보호자들이 진짜 분리불안이 있는. 많아요. 네, 사람 말 많아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많다고 하네요. 네, 네, 네. 이거 올해 하나요? 저희가. 1시 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21이죠. 거기에다가 2시간 1분. 아니에요. 오늘은 1시간 21분. 1시간 21분. 예. 네, 네, 네. 1시간 21분 동안 함께 합니다. 10시 아마 30분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창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또 질문 드려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교육은 첫 번째는, 네, 간식 들고, 앉아. 엎드려. 그런 것부터
뭐죠? 손. 손? 빵! 근데 첫 번째로 하시고 싶은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대소변 교육. 그쵸. 대소변 교육, 예, 이제 그거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보통, 네,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허찌즘, 공격성, 네. 그 후에 이제 그런 이제 뭐 손이나 빵 이런 이제 개인기. 교육. 네네네네. 순서로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 개인기부터 들어갔네요. 네. 그러면 대소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센터에 있으면서 이제 함께 하면 어느 정도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왔을 때 또 바로 가능한 친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좀 네, 너무 저만 얘기하는 거. 좋을까요? 네,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죠. 네. 제가 지금 댓글 보다가 되게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생겨가지고. 네네네. 내일 1시간 21분? 아니요. 내일 친구 강아지가 집에 놀러 오는데, 네. 저희 강아지가 혹시나 자기 영역에 왔다고 생각해서 싫어하면 어떻게 하는지, 저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저게 한마디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유기동물을 한 명 더 입양해가지고 했을 경우는 똑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저게 눈에 띄어가지고. 네. 아, 이게 그거예요. 저 경우에는 밖에서 산책을 강아지들이 보호자랑 같이 하다가 놀러 오는 집에 들어오는 거를 추천을 보통은 드리고, 얘네가 두고 쌓을 만한 거는 다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뭐 사료 그릇에 사료가 남았다든지 장난감, 객검 이런 거는 다 일단 치워주시는 게 더 도움은 돼요. 저런 다툼을 예방을 하는 데는. 그럼 다짜고짜 그래 놀러와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자 네. 같이 이렇게 해서 집 근처에서 만나서 산책을 좀 하고 그런 걸 치워놓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와도 그렇게 되면 좀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예방하는 데 도움은 되죠. 도움이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화 얘기를 좀 나눴어요. 네. 사회화를 못 이어진 아이들이 이제 방문 교육이 좋을까 아니면 훈련소에 맡기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문가님들? 사회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사회에 노출을 좀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익숙해지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애견 관련 카페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을 때 접속과 사회화 교육이 안 돼 있는 친구를 자 놀아 그러고 내려놓게 되면은 네. 이 친구들은 되게 겁을 먹고 낯선 환경에 대해서 겁을 먹고 사람 생각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디를 갔던 간에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애견 카페를 갔는데 충분히 이제 안고서는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했을 때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성격 파악을 해서 좀 이 친구들이 몰려 있는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부터 적응을 해 나가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즘 반려견들이 차를 타면은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병원 가거나 미용하러 가거나 그쵸. 안 좋은 기억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도 차키를 가지고 나가서 차에서 그냥 같이 네.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든지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은 미용을 하거나 병원과 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익숙해지게끔 해주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반려견 유치원이 제가 처음 차렸을 때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필 많이 하시죠. 유치원에 가가지고도 이제 친구들을 잘 만나게, 또 거기 담당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믿고 맡기시면은 사회화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기서 질문 주신 게 방문 교육이 좋을까요? 훈련소에 맡기는 위탁 교육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위탁 교육이 네. 도움이 저는 돼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저거 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될까?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분도 배우셔서 집에서도 병행을 하시고 유치원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에만 쏠리면 유지가 되질 않아서. 그럼 몇 날 며칠 거기 있어야 강아지 될까봐. 교육만 하고 네.
퇴소를 하고 집에 보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강아지들 교육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보호자 교육을 같이 해요. 그런 다음에 퇴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강아지들 교육은 되게 쉽거든요. 네. 사람 교육이 어려워요. 사람 습관 바꾸는 게 너무 고집.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한 후에 하시라고 하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은 뭐 유치원에서만 하고 뭐 훈련소에만 하고 집에 가서는 안 한다는 그런 말은 요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어찌됐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반려견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을 그쵸.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 사람이 고쳐야지 아이들 바뀐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 말. 좀 멋있었어요. 의외였네요. 우리 아까 연습한 거 있잖아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벌써 시간이 콕콕 들어오시니까 맞아요. 5분 남았어요, 무슨. 네. 아, 여기 팩폭이래요. 네, 강아지 교육은 쉬우나 사람 교육이 힘들다. 그렇죠. 팩폭입니다. 5분 나왔다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와,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긴장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긴장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댓글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두 분? 네. 중간까지 와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떨려요. 제일 잘하시면서 지금. 네. 근데 저희가 질문 드리는 것보다 지금 댓글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질문,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뭐 반려견 처음 왔을 때, 배변 훈련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과정, 네,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주시면, 그거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 하나만 더, 네, 받아서, 네, 그쵸.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는 순서가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배변 교육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저분 아무데나 싸고 그거를 이제 사람이 밟게 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런 거니까는 이제 배변 교육이 이제 첫 번째인데 배변 교육은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 생모 목견이 시켜주는 게 맞아요. 혹시 애기 강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새끼 강아지들은 어미 강아지가 생식기를 이렇게 핥으면은 대소변을 하고 어미 강아지가 그거를 먹어요. 그 자극을 줌으로써 그래서 대소변 교육을 그 목견이 시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분양도 좀 빨리 되고 배우기 전에 빨리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문제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에 데려온 첫날부터 저는 배변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변 교육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똥을 먹어야 된다. 아니죠. 네. 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일단은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나이도 되게 중요해요. 어릴수록 대소변 횟수는 많고, 뭐 성견일수록 대소변 이제 횟수가 뭐 한 1일, 2일밖에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앉아 기다려 엎드려 교육은 언제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소변 교육은 이 친구가 대소변을 하는 타이밍을 알아야지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그리고 먹는 양과 뭐 하는 시간을 알아야 그 시간에 이제 배변판이나 배변 패드로 유도를 해서 대소변을 하게끔 하고 뭐 폭풍 칭찬을 해줌으로써 이제 교육을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까도 배변 말했듯이 훈련. 무조건 규칙적으로 밥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야 대소변 교육의 첫 번째. 그 후에 이제 대소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뭐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나 뭐 택배 아저씨 등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뭐 이런 네. 건 이제 헛짖음이나 하울링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뭐 캔넬 트레이닝이라든지 포인트 트레이닝을 시켜줌으로써 집에서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고 다가 아니라 그 이제 외출하기 전후로 이 친구들의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를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집만의 규칙 여기 이제 임비제이님 생활 패턴, 제 생활 패턴 다 다르지만 그런 이제 생활 패턴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들이 보통 10년 이상 같이 지내니까는 나도 너를 좋아하지만 너도 나한테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나한테도 맞춰야 되고, 내가 너 외출을 하는 이유는
이제 너한테 뭐 맛있는 사료와 간식을 사다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놀이도 같이 해주고 집에 혼자 있게도 해주고 하면은 희소 가치라는 게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해서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도 있어보고 하면서 사람도 분리불안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기다든지 교육을 해 나가면은 10년, 15년은, 20년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기본 교육이라는 게 인내심도 좀 필요하고. 엄청난 인내심 같아요. 저 짓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저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지나가면 그렇게 막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막. 배달을 좀 그만 시키시죠. 그렇겠네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솔직히 오늘 서지영 트레이너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 클리커 교육 조금 듣고 싶었었어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클리커라는 그 교육법으로. 클리커 아세요?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요. 네, 딸깍 소리 나는 그쵸. 훈련 네. 도구인데, 아까 이거를 이제 말씀을 꺼내신 게, 이제 클리커 트레이닝을 지금 형태로 만든 창시자분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이제 동기를 좀 팔아먹을게요. 설치현 수의사님 하고 저랑 이제 한국에 한 8분 정도 계세요. 저 클리커 자체는 사실 트레이닝 도구고, 이제 긍정 강화 교육 방법이라는 걸 최대한 지지하는, 인도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댓글이 3개가 그 사이에 달려서, 네. 제가 좀 진행 잘하시는데요? 진행하시는데요? 빨리 대답을 아니, 네, 해드려도 네. 될까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네. 그래도 의견- 해주세요. 괜찮을까요? 이제 희망 루비 집사님 애견 운동장 저 네. 부분은 본인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괴롭히지 않는지 괴롭힘 당하지 않는지 절대 눈 떼시지 말고 잘 이제 흥분 너무 안 하게 놀 때 보호를 해주셔야 사고가 예방이 되고 패드 밖으로 돌면서 응가하는 경우에 개월수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못하지만 하루 오늘 보는 첫 변 상태가 딱 집었을 때 응가 자국이 살짝 남는 정도가 적당한 변 상태인데 너무 변이 단단해서 그러니까 약간 변비처럼 응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되게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 상태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간식만 이제 푸시릴님인가? 주시지 말고 할 거를 주고 나가세요. 간식을 그냥 주고 나가면 이거는 뇌물 개념이에요. 근데 간식은 저희가 아까도 시작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먹을 거는 보상 개념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넣어서 주세요. 할 걸 만들어 주세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맨날 나가실 때 눈높이수하고 항상 주문했어요. 이게 딱 똑같네. 사람. 할 걸 주고, 하고 주고 가라. 간식 주고. 그렇죠. 간식만 붙으셨구나. 사실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깝다. 네, 네, 많은 분들에게 덕분에 공부 많이 되셨다고 네, 이야기를 정말, 해주셨는데, 시간 너무 잘 갔어요.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마무리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혹시, 그리고, 네, 소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혹시나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해주셔도 돼요. 요즘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센터나 이제 트레이너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찾으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혼자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셨나요? 네. 너무 떨렸고요, 일단. 마지막까지. 네. 그 이제 강아지들이 요즘에 너무 이쁨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는 버릇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서지영 트레이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을 줄 때 이름이라도 한번 부르고 아이 컨택이라도 한번 하고 일이 왔을 때 간식을 주시면은 훨씬 더 이 친구들이 내가 간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약간 좀 생색을 내라 이거죠. 그쵸. 생색보다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아요.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이부여를 두 글자라면 생색이야. 네. 그렇게 키우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것 또한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스트레스는 딱히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예민해서 받는 거지. 그거를 좀 둔감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눈치 보고 산다. 죄 지은 거 있으시죠? 아니 되게 눈치가 이렇게 하면 얘가 싫어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싫어하지 너무 않을까. 과도한 배려심? 네. 아니 진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다음 교육 주제 한번 또 한 번 시간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유행가가
게스트복 있어요. 오. 저번 주 기억나시죠? 저번 주는 되게 분위기가 달랐죠?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무서웠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꼭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다음번에 두 분 또 모시도록 할게요.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네, 여기서 마무리 인사 감사합니다. 드려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